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공자 추격 제작 보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작 보고의 시작을 귀공자의 티저 예고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쫓고 쫓기는 스릴 만점의 추격전에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예측 불허의 스토리까지 빨리 개봉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의 타깃, 광기의 추격. 오는 6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귀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신세계 그리고 마녀 시리즈 등을 통해서 한국 영화계의 독보적인 장르 마스터로 통하는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자 연극 무대와 그리고 브라운관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죠. 김선호 씨의 아주 강렬한 스크린 데뷔작으로 굉장히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무려 19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괴물 신인 강태주, 그리고 정말 탁월한 연기력을 지닌 배우죠. 이분이 역대급 피도 눈물도 없는 역대급 빌런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김강호 씨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다채로운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고아라 배우까지 이분들이 모두 합류해 정말 뜨거운 연기 시너지를 기대케 하는 작품 귀공자.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 모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귀공자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김선호 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 강태주 씨, 김강호 씨, 고아라 씨, 그리고 박훈정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어요. 박훈정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귀공자의 연출을 맡은 박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아라 씨. 네, 귀공자에서 윤주 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강호 씨. 네, 귀공자에서 한의사 역을 맡은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태주 씨. 네, 안녕하세요. 귀공자에서 마르코 역을 맡은 강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호 씨. 네, 안녕하세요. 김선호입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인터뷰 때 추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훈정 감독님, 배우들, 스태프분들 많은 노고 끝에 만들어진 귀공자가 오늘 첫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다들 노력하셨고 저 또한 귀공자 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훈정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귀공자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는 귀공자 포인트 토크입니다. 자, 첫 번째 토크에서는요,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귀공자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총 3가지의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티저 예고편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이 쫓고 쫓기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감 넘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스틸만 봐도 굉장히 긴박해 보이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마르코 뒤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의 귀공자가 보입니다. 박훈정 감독님께 여쭐게요. 영화 귀공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그리고 마르코는 과연 왜 저렇게 쫓기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이걸 다 얘기하면 사실 다 스포인데 일단 영화 소개를 좀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실 처음에 출발은 조금 어두운 얘기였는데요.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밝아졌습니다. 밝아졌고 예, 이게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예, 이게 좀 달리고 좀 추격이 좀 많고요. 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좀 아니 근데 난감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진 게 처음에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였는데 촬영하면서 점점 밝아졌다. 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겁니까, 감독님? 네. 예, 신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점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네, 저는 원래 이제 사람이 좀 어두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찍다 보니까 네, 찍다 보니까 나도 밝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귀공자를 통해서 네. 김강호 씨가 지금 아니 저희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슬픈 열대였는데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야 반성하자. 네, 갑자기 분위기 빨라져. 반성으로.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그동안 미장센 짙은 다크한 작품도 많이 만나봤지만 귀공자를 통해서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그런 작품을 또 만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무척 궁금한데 왠지 저 사진을 보면 저도 마르코를 쫓아야 될 것 같은 저 스틸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선우 씨, 네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티저 예고편으로 오늘 제작 보고의 문을 열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귀공자가 마르코한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친구라고. 맞습니다. 근데 마르코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눈치였거든요. 마르코에게 귀공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맑은 눈의 광인 정도로 아무래도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계속 귀공자가 쫓아다니면서 친구라고 막 하니까. 친구라고 하고 주변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고 맑은 눈으로 웃으면서 이제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한데 광인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게 너무 맑은 눈으로. 선우 씨 눈이 진짜 맑잖아요. 맑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맑은 눈의 네. 광인. 이걸 마르코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귀공자에는 여러 의미로 반전이 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강호 씨, 귀공자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어떠셨나요? 굉장히 반전에 놀랐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영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와서. 감독님이 저는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를 볼 때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한데 조금 전에 감독님이 이게 어떤 영화지라고 말씀하시기에 좀 애매한 게 참 저도 어떤 영화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각자 자기들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쫓기는 이야기지 여기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목적이 단순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호흡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뛰니까 이런 영화는 참 오래간만에 보는 영화 그렇죠. 같다. 네, 긴장감과 긴박감이 그렇죠. 늦춰지지 네. 않는 네. 끝까지 그 텐션이. 추격 액션. 좋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굉장히 새로운데 새롭죠.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캐릭터들이 다 너무나 개성이 강하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캐릭터 보는 재미로만 봐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 네, 그런 캐릭터들의 생각이 또 반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공자는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던 범죄 느와르의 새로운 장을 연 신세계부터, 그리고 독창적인 액션 스타일과 아주 탄탄한 세계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녀 시리즈까지 매 작품마다 쾌감을 선사하는 한국 영화계 독보적인 장르 영화 마스터 우리 박훈정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감독님, 귀공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귀공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번 영화는 기존의 제 영화들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스피드가 조금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약간은 네, 그냥 찍으면서 좀 다크함을 조금 많이 좀 덜어내려고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영화들보다는 조금 덜 피로하지 않을까 영화 보면서. 네, 영화 보면서 피곤하면 안 되니까. 피로를 덜어주는 네. 예, 우리 박훈정 표 작품이 탄생을 했고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감독님 전작보다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리듬감이 있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김선우 씨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강태주 배우도 박훈정 감독님 작품으로 스크린 이번에 데뷔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훈정 감독님과 작품을 했고 그리고 첫 스크린 데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우선 정말 떨리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촬영 한 장면 한 장면 공들여서 열심히 촬영하려고 노력했고요. 전작에서 많은 선배님들 배우분들께서 훌륭하게 너무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잘 해내야겠다,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촬영했고 또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고아라 씨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하고 있어요. 강태주 배우가 이번 굉장히 잘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되려 제가 되게 에너지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감정 몰입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면서 진짜 실제 마르코 주인공의 그 모습처럼 보여지면서 현장감을 굉장히 짜릿하게 느낀 적이 있어서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고아라 씨가 굉장히 칭찬하는 강태주 배우.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귀공자의 다채로운 관전 포인트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는 귀공자 타겟 토크입니다. 자, 이번 토크는 인물들 간의 서로 이제 관계도를 통해서 귀공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4명의 인물이 보여요. 귀공자, 한의사, 윤주. 근데 모두가 지금 마르코와 연관이 있죠.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타겟 마르코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태주 씨. 네, 마르코는 필리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설 경기장을 전전하면서 복싱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다양한 인물들에게 쫓기면서 추격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사실 마르코가 계속 쫓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보강을 했어야 됐을 것 같고 끝없는 러닝 그리고 또 그 아까 경기장을 오가면서 경기를 펼쳤던 복싱 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복싱 훈련도 굉장히 고강도로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셨나요? 복싱 장면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복싱부 선수들하고 같이 선수 스케줄로 운동하고 준비했습니다. 복싱 장면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 나타나는 모든 액션이 마르코는 복싱을 베이스로 한 무술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해내고자 열심히 준비했고요. 러닝 장면 같은 것도 기초 체력을 많이 올려놓은 탓에 무사히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이번에 강태주 배우는 귀공자를 찍으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기초 대사량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네, 굉장히 건강을 위한 작품이었네요. 네, 식단 조절도 해서 피부도 더 좋아지고 몸도 지금 그냥 굉장히 건강해졌던 것 다른 같습니다. 인물로 보여요. 스틸의 강태주 배우와 마르코와 실제 지금 무대 위에서 보는 강태주 배우가 다른 인물처럼 보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김강우 배우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적응이 안 돼요. 멀끔해서 이 모습, 너 누구니? 그래서 피부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르코를 추격하고 있는 더 매드 귀공자 만나봅니다. 총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 김선호 씨 귀공자에서 어떤 캐릭터입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우리 마르크를 쫓는 이제 갑자기 나타난 맑은 눈의 광인이고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정체불명의 남자입니다. 궁금하다. 정체불명. 이동하면서 계속 콜라를 드시던데요. 맞아요. 계속 실수 없이 마셔가지고 네. 진짜 한 컷당 한 5병씩 먹었던 것 같습니다. 병씩. 자, 귀공자 지금 딱 스타일을 봤을 때 포마드 헤어부터 수트까지 사실 굉장히 거칠고 무자비한 모습과는 상반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젠틀한 비주얼인데 이번에 캐릭터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썼나요? 일단 감독님이랑 처음 얘기했던 게 공통적이었던 의견이 깔끔했으면 좋겠다였어요. 그 복장도 헤어도 이 외관적으로도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그 캐릭터의 성격, 인물을 표현하자여서 달리는 순간과 또 어떤 액션을 하는 순간에도 마무리에는 거울을 보며 이제 깔끔하게 다시 채비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성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지한 순간과 이 총을 쏘는 장면에도 웃고 또 즐기고 하는 모습을 좀 상반적으로 보여서 이 캐릭터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디테일한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얘기하면서 많이 연기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네. 감독님과 대화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왜 이래요? 딱 이런 거였는데 감독님이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는데 감독님은 항상 다 생각을 해 이 주셨더라고요. 큰 그림. 네. 네. 이 사람이 속한 곳 뭐 이런 나이 뭐 이런 것부터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지만 디테일한 건 영화가 공개된 후에 반전 매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 만나볼까요? 이분 역시 마르코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 배드 한의사 만나봅니다. 귀공자에게 광기가 있다면 더 배드 한의사에게는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인물인데요. 굉장히 포스가 범상치 않은데 어떤 캐릭터입니까, 한의사? 더 배드니까 나쁜 놈이죠 뭐. 나쁜 놈이고 다 글쎄요. 그냥 뭐 캐릭터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굴지의 사학재단의 대표 이사이면서 재벌 2세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친구인데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입니다. 그래서 더 배드 같고 뭔가 어쨌든 자기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목적으로 인하여 마르코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그 다음에 죽어라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한의사.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한의사예요. 이름이 이사일 수도 있어요. 또. 예. 우리 이사 씨, 그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강렬한 악역 캐릭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강우 씨는. 근데 이번에 귀공자 한의사 같은 경우는 역대급 빌런, 김강우표 역대급 빌런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악역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거침이 없어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는 머리를 쓴다거나 그리고 한국에서 고민을 있었던 그 캐릭터들을 보면 그래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잔머리를 쓰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를 아예 관심에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면 땡깁니다. 정말. 아니 맑은 눈의 광인보다 더 무서운. 그러게요. 나쁜 놈이에요. 예. 아니 근데다가 김강우 씨 말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잣말처럼 막 흘리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너무 무섭게 들려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죠. 이 친구는.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뭐 좋게 말하면 상남자, 나쁘게 말하면 미친 X? X? 네, 이런 느낌.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든다.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시원시원했습니다. 김가훈 씨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필모상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직접 6월 21일 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더 미스터리 윤주 만나봅니다. 가장 의문스러운 인물인데 윤주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윤주는 일단 필리핀에서 마르코를 우연히 만나요. 그랬다가 한국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그 부분부터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이라서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극장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지령을 받았나요? 네, 지령이 여기서 내렸습니다. 자, 필리핀에서 우연히 마르코를 만나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미스테리가 과연 더 시작이 될지 풀리게 될지 직접 극장에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아라 씨도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서 우리 예비 관객분들 굉장히 지금 들떠하고 있어요. 저도 들뜹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감독님 작품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떤 역할이든 너무 설레고 또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했던 작품과 다르게 톤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현장에서도 감독님 말씀에 디렉팅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고 또 작업을 하기 전 촬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은 잠시 후에 제가 또 여쭤볼 거고요. 자, 이번 귀공자 윤주 역을 통해서 우리 고아라 씨는 어떤 좀 새로운 면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작품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스터리한 인물이라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극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아껴서 우리 기자님들이 고아라 씨 목소리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네. 하지만 그만큼 더 미스터리입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 윤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미스터리한 모습 자체가 관객들에게 굉장히 새로움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코부터 귀공자, 한의사, 그리고 윤주까지 다양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니, 모든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감독님,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배우들을 통해서 이게 구현이 되는 걸 상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이분들이 연기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이 영화는 제가 거의 제가 배우들한테 묻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배우들이 구현해낸 캐릭터들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감독님께서 재밌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크는 귀공자 최신 토크입니다. 네. 자, 이번 토크에서는 우리가 궁금했던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들을 다 이야기를 나눠보는 촬영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비하인드 스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틸 공개합니다. 자, 스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귀공자는 뭐 광기의 추격을 담은 러닝 액션부터 뭐 맨몸 액션, 총격 액션, 와이어 액션, 카체이신까지 정말 다양한 액션 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매 작품마다 사실 독보적인 그 스타일의 액션을 선보여온 만큼 이번에 귀공자 액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감독님. 귀공자 액션은 어떤 액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통 영화를 찍을 때 대역을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랑 이제 작품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대부분의 액션을 다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정말 굉장히 높은 다리위인데, 근데 직접 다 했거든요, 배우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리얼함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냥 뭐 액션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네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직접 했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요? 네. 진짜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기대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 감독님이 전작에서 워낙에 또 뛰어난 액션들, 독보적인 액션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귀공자만의 액션 컨셉은 정말 할 수 있는 리얼함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예. 지금 톰 크루즈도 긴장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네. 정말 리얼함을 살리는 액션 기대가 되는데 지금 김선호 씨가 굉장히 높은 다리에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 스틸이죠. 저때 네. 어떠셨나요? 이제 많은 추격신이 있는데 제가 달리면서 태주 배우를 쫓는 장면인데 태주 배우도 사실은 먼저 뛰었고 이제 제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만큼은 대역 형님들이 해주신다고 다른 건 네가 다 해도 걱정하지 마 소녀야 형이 뛰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 뒤에 이제 와이어 메이 있었고 그리고 야 태주야 너 괜찮아 하는데 이미 태주 배우는 뛰어내렸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그래서 저기에 다리를 떨면서 태주를 원망스럽게 보고 있던 스틸인데 조금 느껴지네요. 네네. 예, 다리의 떨림이 약간 3D로 느껴지고 이거 얼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예. 바지도 약간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리는 떨리고 오줌을 있고 살짝 지려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김강훈 씨. 예. 살짝 많이 놀랐던 상황이다라고 얘기. 태주 배우가 밑에서 예.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형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높은 고가여서 한참 뒤에 태주 배우가 말을 하고 들리거든요. 약간 메아리가 들리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뒤에 올라오네. 네네. 자, 지금 저 스틸에 태주 배우가 안 보이고 있지만 저 아래쪽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비하인드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데 너무 좋아요. 예, 숲, 골목, 도로, 터널 등 정말 쫓기는 추격신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데 김선호 씨, 네네. 이 모든 장소에서 차로 또는 발로 뛰었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차로 발로 뛰고 뭐 물론 모든 걸 잘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뛰었는데 사실 제 앞에는 항상 태주 배우가 맨몸으로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산에서 넘어지고 터널을 같이 뛰고 했던 장면이 있는데 제가 태주 배우가 힘들다는 건 알았는데 그 차로만 추격을 하다가 어느 날 내려서 터널에 같이 뛰던 장면이 있는데 세 번째 테이크 때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뛰다가 그래가지고 또 역시 태주 배우를 봤는데 저만치 멀리가 있어서 원망하면서 같이 뛰었던. 자, 자연스럽게 태주 배우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태주 배우 그렇게 열심히 뛸 때 늘 차로 이동했던 김선호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마르코로서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현명한 답변. 정답이네요. 예, 훌륭한 답변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차에서 내려서 같이 질주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김선호 씨를 바라봤을 때는 어땠나요?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네, 많이 의지했어요. 저는 이제 같이 뛰니까 워낙 체력이 좋아서 막 뛰었고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하면 태주 배우가 괜찮냐고 그냥 고갯짓으로 보면 나 괜찮다. 그러면서 뛰고 물 마시고 형 이쪽에서 잠깐 쉬어서 물을 마셔야 다시 뛸 수 있어요. 그런 노하우도 왜냐면 아직 30분 더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체력 안 되네. 거의 누가 그 들으면 마라톤을 마라톤 뛴줄 뛰듯이 알겠어요. 눈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들어와를 외쳤던 우리 태주 배우. 네, 그리고 저 혼자 달릴 때는 선배님이 항상 차에 들어와서 쉬라고 이렇게 문도 항상 자리를 내어주시고 하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미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김강우 씨도 진짜 살기의 추격 액션을 펼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액션들이 있잖아요. 귀공자 안에서 우리 관객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명장면이나 아니면 본인이 촬영한 것 중에 이 장면은 진짜 백미다.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뭐 여기 마르코나 귀공자의 추격 씬들이야 뭐 보실 때마다 너무나 멋지고 이 호흡이 막 올라가겠지만 또 저는 또 저만의 무기가 있거든요. 장총. 저게 서부국에서나 쓰는 건데 왜 여기서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 한국에 이런 비주얼의 평야가 있어?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장면 보시면은 예전에 그 서부국에 나오는 악당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액션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네, 네. 예, 우리 김강훈 씨만의 액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귀공자만의 스페셜한 액션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국내 다양한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해외까지 국경을 넘나들면서 로케이션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영화 속 배경은 필리핀인데요. 실제로 촬영은 태국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훈정 감독님께 좀 여쭙게요. 귀공자 촬영 장소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아무래도 작품의 분위기에 맞는 곳을 찾느라고 저희 제작팀이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 뭐 사진 찍은 후보정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 찾느라고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움과 리얼함을 살리는 게 이 영화의 그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마녀 시리즈 그리고 낙원의 밤에 이어서 이번에 귀공자도 조금 전에 김강훈 씨가 말씀하셨어. 제주도에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정말 멋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감독님의 작품에는 제주도 로케이션이 특히 많아요. 그 이유와 좋은 점, 뭐 힘든 점 그런 점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제주도를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고요. 일단 맛있는 게 좀 많아서 네. 명예도민. 중요하죠. 예, 저 명예도민입니다. 네. 명예도민이십니다. 예. 일단은 뭐라 해야 되죠? 풍광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 조금은 좀 이국적이죠. 거기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그대로의 뭐 풍광들, 그러니까 자연도 그대로 보존된 곳도 많고, 그리고 이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많이 알려진 관광지들은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제주도가 꽤 넓은 섬이라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 광경들이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풍경 속에서 뭔가 촬영을 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것도 고스란히 관객들이 전달을 받죠. 예, 이국적이고 굉장히 이색적인 풍광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화 속에서 윤주는 필리핀에서 마르코와 우연히 마주치고 그리고 또 국내로 넘어와서 한국에서도 만나게 되는 인물인데 그래서 여러 로케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라 씨. 저희가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촬영을 할 때는 한겨울이었거든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고 태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한국이 한겨울이었는데 태국은 정말 뜨거운 한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 계절감이나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극명하게 달랐어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담겼을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주도 그 숲 근처였는데 그쪽에서 새벽 한 5시쯤 스탠바이였어요. 숲속에서 그렇게 해가 뜰 때 맑은 공기와 제주도의 그런 해 뜨는 풍경을 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일출과 공기. 네. 와우. 영화 속에서 그 정말 뜨거움과 차가운 그때 그 공기까지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스틸. 자, 우리 박훈영 감독님이 발굴한 괴물 신인 마녀의 김다미 식으로 마녀2의 신시아 씨에 이어서 이번에 무려 1980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뚫고 발탁이 된 괴물 신인 우리 강태주 씨가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강태주 씨 처음에 캐스팅, 이 귀공자 캐스팅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오디션이었고 치열하게 준비했었는데 됐다고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걱정과 부담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태주 씨, 본인이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말하기는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네. 점이 제가 다른 분들보다 뭐 특별하게 잘해서 캐스팅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극 중에서 마르코라는 캐릭터가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데, 오디션장에서 감독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에 어떤 처절함이나 간절한 눈빛들을 보시고 믿고 저를 골라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강태주 배우가 감독님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감독님 화답을 좀. 예.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혼이 안 느껴지는 드라마인데. 자, 우리 김선호 씨, 우리 강태주 씨, 김강우 씨, 고아라 씨까지 정말 캐릭터의 완벽한 싱크로를 보여준 배우분들. 아까 감독님께서도 내가 배우들한테 진짜 묻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정말 이번에 멋진 열연을 선보여 주셨는데, 연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걸로 제가 전에 들었어요. 굉장히 돈독하고 훈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점에 대해서 고아라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일단 케미? 네, 감독님께서 또 현장 분위기 좋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여러 트레이닝을 하면서 또 먼저 가까워질 수 있었어서 현장에서 더 편하게 모니터링도 같이 하면서 감독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배우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박훈영 감독님, 이렇게 이제 캐스팅을 딱 하시고 나서 이렇게까지 돈독해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네. 역시 우문현다운 감독님, 각 배우분들 캐스팅하신 이유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뭐 캐스팅은 항상 캐스팅 원칙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캐릭터와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배우들을 일단은 선택을 하는 거고, 일단은 뭐 시나리오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들을 만들고 하고 나서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단 무조건적으로 처음으로 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캐릭터와 어울릴 만한 배우들 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배우들입니다. 네, 그래서 귀공자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네, 질문 여기서 저는 저의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돌려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영화가 원래 가제가 슬픈 열대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그래서 귀공자라는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래서 좀 영화가 김선호 씨를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제를 변경을 시켰는지, 또 김선호 씨가 얼마나 영화에서 비중 있게 나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무거웠어요. 무거웠고 좀 슬펐는데 이게 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슬픈 열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상의 비중들은 네, 원래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비중과 지금 영화에 나온 비중은 같습니다. 네, 4명의 캐릭터들이 각각의 비중들을 네, 책임을 져주고 있고요. 네, 각자의 지분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의 변화는 없다. 네, 지분은 네, 변동률이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을 자연스럽게 바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저 김선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김선호 배우님도 이제 스크린 데뷔하시게 되셨잖아요. 그 소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훈정 감독님 이제 캐스팅 이제 어울리는 배우들로 캐스팅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김선호 배우님 좀 새로운 얼굴이라서 좀 반가웠거든요. 좀 어떤 면에서 기공자 캐릭터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렬한 스크린 데뷔입니다. 소감 좀 여쭐게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캐스팅해주신 우리 박훈정 감독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내내 영화라는 작업을 또 배우로서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그 기쁨, 영광 내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역할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선 감독님께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감독님. 네. 사실 이제 예비 관객들이 생각할 때, 기공자 맑은 눈의 광인 김선호,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그 점을 보신 거잖아요. 네. 어떤 점에서 캐스팅하셨는지 여쭐게요. 저는 그게 이제 왜 의외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또 기공자라는 캐릭터 자체가 처음에 이제 쓰여질 때도 뭔가 냉정하고 뭐 냉철하고 좀 잔인한 면도 있고 막 하지만 엉뚱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본인만의 약간 또 유머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네, 김선호 배우 얼굴에서 귀공자 캐릭터에 맞는 얼굴들을 저는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정말 전무후무한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박훈정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캐스팅 당시에 이제 김선호 씨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좀 떠들썩해서 다른 작품들은 많이 하차하셨는데 박훈정 감독님은 이제 김선호 씨를 고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지금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네. 뭐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근데 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역할은 김선호여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나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저 김선호 배우님이랑 강태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호 배우님은 이제 뭐 전에도 백일의 낭부님이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좀 멜로에 특화된 배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중분들이 이번에 귀공자를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하셨어요. 좀 그런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강태주 배우님은 이제 신예 배우로서 많은 선배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선호 씨 어떠셨나요? 이미지 변신인데. 네, 사실 배우들은 그렇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설레임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또 반면에 과연 정말 뭐 멜로나 어떤 로맨틱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 뭐 혹은 다른 모습들을 보였는데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이니까 과연 어떻게 보실까라는 기대 반, 또 두려움 반, 뭐 걱정 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는 동안은 엄청 즐거웠어요. 배우로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또 그걸 해낸다는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재밌게 즐겁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태주 배우님,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모든 씬들이 저에겐 배움이었고 영광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촬영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부족한 제가 무사히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을 참 예쁘게 하네요. 예, 예. 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인사를 김선호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배우 그리고 우리 스태프 모두가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든 작품이고요. 다들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예쁘게 많이 잘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태주 배우. 네, 저희 영화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훈 씨. 네, 저희 영화가 이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영화예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캐릭터들의 재미와 재치가 있고 좀 굉장히 저는 라이트한 감독님 영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라이트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름의 즐거운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하라 씨.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서 극장에서 빨리 보고 싶은데 극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훈정 감독님. 네. 추운 겨울날 그리고 촬영 환경도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잘 해주신 저희 배우들하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화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모두가 열심히 만든 만큼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공자 오는 6월 21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가오는 기공자의 개봉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